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브닝 투자쇼 고수 시즌2 월요일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찾아뵐 때마다 뭔가 검은 그림자의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오래간만에 2000포인트의 코스피 지수가 탈환에 성공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덕더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장이 끝나가는 무렵 부분에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같이 올려주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과연 이 2000포인트의 탈환이 기술적인 부분이었는지 반발 매수였는지 또는 아니면 정말 추세의 완벽한 전환이 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더욱더 중요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략도 좀 세워보고요. 또한 여러분들 포트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군들을 상세하게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왼쪽 편에는 저희 정쌤 그리고 제 오른쪽 편에는 손쌤이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코스피 2000포인트 돌파를 했습니다. 정쌤을 통해서 우리 코스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완전히 추세의 전환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근 시장에서 상당히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세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벌써 2000포인트를 회복을 시켰습니다. 1900포인트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이제부터는 또 2100포인트, 2200포인트의 희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찬물을 끼얹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기술적 반등으로 1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애매한 주도 섹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조금 기술적 반등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언제나 히어로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환율적인 부분도 봐야 되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다시 1160원가량으로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신 바와 같이 1140원, 1130원 강세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또 상승 쪽으로 그러니까 약세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라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단 환율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화면을 같이 보신다라면은 8월 달에도 21선까지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 21선 부근에 바짝 다가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21선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21선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일단 추세적 전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21선, 2010포인트 돌파가 필요한 시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201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여러 가지 업종들의 호재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대체 부분도 좀 쿠팡 쪽에서 얘기가 좀 됐었고요. 또한 한국과 인도 간의 KFX 같은 경우는 불협화음이 있었던 부분이 극적적인 가계약 타결이 되면서 호재 부분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손쌤을 통해서 코스닥은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3달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스권이요? 네,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다만 이제 그 박스권 상단이 되게 되면 계속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게 되면서 0.46% 상승을 좀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도 역시 박스권 상단에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미리 탐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70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공격을 다시 한번 재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코스닥을 바라보는데 키워드는요. 기관 쪽이 아니라 여전히 외국인 수급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 기관이 매도를 얼마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이 매도를 했다가도 매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우상향으로 즉 매도를 축소한다라고 한다면 시장 같은 경우 분위기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즉 수급을 볼 때도 추세를 확인하자라는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두 분 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오늘 반등은 기술적 반등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정확하게 추세에 대한 전환점이 나오려면 좀 더 박스권의 상단 또는 21일 이평선인 2010포인트의 돌파 안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로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전화번호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2-786-1022 그리고 1023의 두 대의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서 계좌에 있는 종목군들이 전략을 세우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빨리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휴대전화 문자 역시 열려 있습니다. 013-3366-8288번이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에 고수 또는 포도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서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요. 배워야 살겠죠. 또한 오늘은 시장의 또 어떤 흐름들을 잘 집중해서 봐야 될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포도쌤의 방과후 수업 먼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정쌤과 함께 방과후 수업을 한번 해볼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 재밌는 그 기술적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큰 그림을 잡기 위해서 조금 어렵고 지루한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그동안 미국 얘기를 수없이 해왔는데 오늘도 좀 미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천조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을 해야 될 지표가 이번 주에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개인 소비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소비 지표라든지 그리고 물가 지표 확인 좀 필요한데, 우선 이번 주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개인 소비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번 주 주목해야 되는 미국 경제 지표인데요. 그래서 그 경제 지표 과연 무엇인지 다음 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달 개인 소비 및 소득 이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소비, 소득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축률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축률까지 일단은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일단 소비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소위 통칭을 하고 있는데요.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발음이 좀 힘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발표가 되는데, 그 미국 상무부가 1960년부터 현재 집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기 시작했는데 2,000개 품목을 3개월마다 5,000 가구를 통해서 현재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 가구를 집계를 해서 이 5,000 가구를 통해서 현재 얼마만큼 소비를 많이 하는지 작게 하는지 화면을 보시면 퍼센테이지로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소비 지표, 소득 지표가 이번 주 수요일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에서 수요일 날 발표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말 그대로 공공재 부분이 아닌 가계 그리고 민간 비영리 단체들이 지출한 재화 서비스를 현재
구성 품목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항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리고 식료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비 뭐 책을 산다든지 그리고 노트북을 산다든지 모든 소비가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주거 비용이 조금 제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거를 제외한 모든 소비재에 대한 말 그대로 지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소비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식료품하고요. 그리고 주거 비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과 그리고 에너지 비용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식료품과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식료품, 에너지 가격이라는 것 자체는 휘발유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 필수품들 이런 소비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 소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계, 민간 비영리 단체들이 지출한 재화 서비스를 조사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는데요. 뭐냐면 근원 소비 지출, 코 PC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식료품하고 에너지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평균적인 어떤 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변동성이 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 지수가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면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변동성이 큰 부분인 음식과 그리고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소비값을 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크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수화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달 10월 달 같은 경우에 어쨌든 고용 건수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증가한 임금이 과연 소비 쪽으로 연결됐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자라고 2주 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 25일 날 개인 소비 그리고 소득이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소비가 증가를 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소비가 실제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소비와 연관된 어떤 식료품이라든지 어떤 상품, 서비스 부분의 가격을 지수화를 시켜놓은 게 소위 말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 보통 CPI라고 하고 있는데 이 그런 소비 지출, 이 부분도 중요한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소비로 인해서 과연 물가가 상승을 했느냐.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개인 소비, 개인 소득, 개인 저축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근원 PC 물가지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식료품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 대한 가격 지수를 말 그대로 수치화시켜 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근원 PC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자, 최근 1년 동안 흐름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자, 근원 PC 물가지수, 그러니까 물가지수의 최근 1년 동안 흐름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작년 12월 달 1.3%에서 최근 9월 달까지 해서 보시면 1.3%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봐야 되느냐?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 연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연방준비제도에서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현재 2%로 잡고 있습니다. 2%로.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값과 이 화폐 가치를 같이 올려줘야 소비가 위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새우깡을 200원에 사 먹다가 갑자기 3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건값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화폐 가치를 올려주게 되면서 소비에 영향을 없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건 또 어떤 부분과 연관이냐면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소위 말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예를 들면은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처음에 샀던 가격과 차익이 생기죠. 그 차익을 통해서 소비가 유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개인들이라든지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어떤 법인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쨌든 개인들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져야 그렇게 소비 여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은 단순히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냐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2%에서 9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마이너스 0.7%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2월달 금리 인상을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치게 된다라면은 10월달 그리고 11월달은 어쨌든 이 근원 PCI 물가지수가 어쨌든 우상향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어떤 자신감이 생겨야 옐런 의장도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월달, 11월달 단순히 개인 소비의 수치가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느냐 떨어졌냐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 근원 PCI 물가지수가 과연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느냐를 체크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이 개인 소비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달 고용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고용 증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죠. 일자리가 늘어났고 그러면은 어쨌든 임금을 받게 되겠죠. 그 임금을 소비와 연결시킬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평균 임금까지 상승했습니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리고 일자리를 통해서 어떤 노동력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 가치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올라간 가치를 통해서 과연 소비와 현재 미국 자국민들은 연결을 시켜 나가고 있는가? 번 돈을 통해서 저축이 아닌 소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소비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얘기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요.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제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물건의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물건의 가격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건의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건 미국 연준에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론은 소비 증가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물가가 상승할 것인가,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10월달 개인 소비 수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그 다음에 발표가 될 수입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해서 물가까지 과연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달 소비 시즌에서 찬물을 끼얹을 생각이 없다라면 옐런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시장에서는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옐런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고용이 일단 개선이 되게 되면서 그 고용 개선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옐런이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초전으로서 10월 달 발표가 되는 개인 소비를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 개선, 소비 증가, 물가 상승 이런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맞물려 가게 된다면 일단 인상 가능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코스피라든지 어떤 종목들과 연결시켜 보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경기 회복과 우리나라 어떤 경기와 연관성은 아직까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미국의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거기까지 어떤 우리나라까지 반영되기 위한 시간차는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경기가 차츰차츰 회복이 되고 수혜를 보기를 올해가 아닌 내년에 반영이 돼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번 주 발표될 개인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마다 2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2주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제가 내일까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은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은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도 오신다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부근에서 여러분들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그나마 좀 견고했던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속에서도 여러분들 계좌 있는 종목군들을 잘 안녕하고 있는지 또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힐링 타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청자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손쌤을 통해서 같이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쌤 받아주시죠. 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강원랜드요. 강원랜드요. 예. 네, 매수 단가 비중 좀 알려주세요. 43,000원에 높이 사고 25%예요. 25%. 예.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거세요? 요새 왜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만 내려가고 회복을 하려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중장기로 가능하신가요? 예, 예. 중장기로 보고 들어갔어요. 네,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 전화 끊으시고 TV 보시면서 좀 상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강원랜드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 2분기 같은 경우 메르스의 여파로 인해서 실적이 좋지 않은데 3분기 같은 경우는 메르스의 여파가 끝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실적의 회복세를 이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 이유는 일단은 4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뉴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4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3분기 대비해서 10% 정도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되는지라는 물음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2015년 대비 2016년이 실적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13년을 저점으로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내년도 역시 올해 대비해서 실적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배당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배당이 850원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25% 늘어난 1,000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존재를 하고 있어갖고 횡보의 흐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차트상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올해 29,800원 정도 수준에서 거의 뭐 5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죠. 그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니까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상승 추세가 꺾였던 41,000원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되면 좀 빠져나오셨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못했던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또 쉽게 매매하는 방법은 일단은 주봉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2015년 돼서요. 5월이라든가 7월 흐름을 보게 되면 36,000원 부근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00원을 일단은 이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36,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냐면요. 일단은 33,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요. 두 단계를 거쳐서 매수가 부근까지 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45,000원 부근이 되게 되면 조정을 한번 받을 것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로소 45,000원을 돌파를 해야지 매수했던 부근이었던 44,000원 부근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이 큰 박스권 즉 36,000원부터 44,000원까지의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랜드 하루빨리 좀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를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올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배당 여력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또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1107님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정쌤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시즌 46,300원이요. 예,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요.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네. 그래도 전화 연결할 때마다 비중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계속 시청분들께서. 일단은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제가 좀 풀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매도가를 5만 원 보고 지금 진입했는데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손실폭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몰라서요. 지금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이걸 가져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그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화 끊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한미약품도 날아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 헬스케어, 코스닥 제약지수 그리고 코스피 그리고 KRX 헬스케어 지수까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메디톡스, 한미약품 잘 가는데 상대적으로 시세는 조금 소외가 돼 있습니다. 소외가 돼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받쳐준 종목들이 분명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은 시세는 조금은 실적 부분에선 아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우상자 잘 보세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으로 보게 되면 100억에서 150억 가량 영업이익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0.5주 정도, 그러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반주 정도 도주는 무상증자를 실시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100을 가지고 2명이서 나눠 먹었는데 이제는 100을 가지고 3명이서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3명으로 늘어났는데 먹을 파이가 더 늘어난다면은 아마 시즌의 주가는 제가 볼 때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2명에서 3명으로 파이를 나눠야 될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게 맞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EPS라는 부분인데요. 주당 나눠 먹을 수 있는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갈 수밖에 없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설비 투자, R&D 비용이라든지 설비 투자 비용에서 실적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단 소외가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 또 제일 궁금해하시는 시젠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찌 보면 7월 달에 그 시젠이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 이건 개인들한테 참 실망감을 줄 만한 반등이었는데 요 종목은 일단 4만 원 전후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3분기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R&D 비용이라든지 설비 투자를 해서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되는 실적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비 투자라든지 R&D 비용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간차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시제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반등시 매도 이런 의견을 불가피하게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대를 이제 저는 4만 원대로 보고 있는데 4만 원대까지 반등을 주게 된다라면은 그 이상까지 만약에 회복이 된다라면 일단 가져가시고요. 4만 원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11월 6일 날 그랬던 것처럼 추가 상승이 만약에 제한이 되게 된다라면은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일단 냉정한 기업 내용을 봤을 때 일단은 반등시 매도라는 의견을 일단 드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확하게 반등시 매도 가격은 어딘가요? 네, 그 부분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무상증자를 하고 난 이후에 가격이 어떤 분기점이 되고 있는 가격대가 지금 5월 28일 이전에 4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지지했던 가격이 4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 저는 매도를 했으면 하는 가격이 일단 4만 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분께서 저희 정쌤의 시젠 4만 원 가격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가 문자가 들어온 부분으로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쌤을 통해서요. 문자 보시고 어떤 쪽으로 좀 해볼까요? 한 분이 반복적으로 올려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전체 비중이 한미 약품의 30%, 네. 한미 사이언스의 40%를 닮아갖고 이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네네. 네. 뭐 일단 어떤 한미 종목으로 하시겠어요? 사이언스로 사이언스. 좀 얘기를 네. 해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뭐 한미 약품 올해 가장 뜨거웠던 감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또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급등이 나온 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싸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정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싸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 12%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매수가를 도달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이슈가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슈가 나와서 50%를 사고 어떤 이슈가 나와서 30%를 사고 어떤 이슈가 나와서 20%를 삽니다. 다 호재 거죠. 호재 뉴스죠. 그런데 또 이슈가 나오면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맥락에 의해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매수가 이어지고요. 20만 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먼저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통해서 좀 빠르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박스권에 매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무조건 양봉이 나와야지만 일단은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16만 3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0만 5천 원 부근까지 즉 박스권 하단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오게 되면 16만 3천 원이 이탈 겁니다. 하지만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비중 축소를 좀 권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오전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루 정도는 혹은 이틀 정도는 좀 쉬어줘도 된다라는 것까지 언급을 해드리면서 한빛사이언스 박스권 상단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9만 7천 원 정도 되니까요. 일단 들고 계신 부분 꼭 수익 내서 차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분명히 수익 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과 계좌에 있는 종목군들의 상담을 하는 시간을 힐링타임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인 부분을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포도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내일 우리 정쌤과 함께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저희 3명의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또 따라 하실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 계좌에 반드시 넣어야 될 종목군들의 불꽃 튀는 대결이 시작합니다. 포도TV의 시크릿과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저희 수익률을 먼저 적나라하게 공개를 좀 해야겠죠. 화면을 통해서 한 주 동안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 주쌤 김도영의 포트입니다. 셀러맨드가 오늘 아름답게 세 번째 고점 돌파를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9.20%의 고수익을 좀 기록하고 있겠고요. 최근에 신규 편입한 랩지노미스가 13%의 고수익 부분 꾸준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손대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5종목이 꽉 차 있는 부분인데요. 역시 한솔테크닉스가 37.91%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코리안 서킷 역시 30.3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정쌤의 정태금 포트입니다. 현재 ETF가 2종목 정도 들어와 있겠고요. 또 개별주 종목군들이 2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헬스케어 시장의 바스켓을 잘 산 것 같은데요. 20.11%의 수익률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 포트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목표가가 또다시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하고 가야 되는지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셀러메드를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러메드 동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현재 신규적으로 상장된 업체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동종업계는 정확히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UNI 부분인데요. 셀러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상으로 좀 놓고 보시면 세 번째의 상단 부분을 한번
그리고 2번, 그다음에 고점 부근에서 3번째 탈환 도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윗골이 달렸던 앞전의 고점을 돌파 안착하는 시도가 정확히 감싸면서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목표가 자체는 5,100원으로 설정을 좀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상향 조정해서 5,700원까지 끌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위쪽에 매물대를 돌파 안착을 했다라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박스권 상단 부근으로 위쪽에 매물대가 만만치 않게 형성되어 있지만 고점까지 오늘의 수급으로 본다라면 추가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5,7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께 지금 최근에 우리가 바이오 그리고 제약 그리고 미국에서 또 좋은 소식이 좀 있었죠. 복제약 시장 자체의 기간을 단축함으로 인해서 시장 개발 속도를 넓히겠다라는 표현도 좀 정책적으로 언급이 좀 됐던 이슈가 있는데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체외 진단 키트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기형아 검사 성장 속도 부분들이 하고 있는 키트 성장 속도가 확대되면서 이 기형아 키트가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오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랩지노믹스 역시 지난번 기대감에 급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숨고르기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기준에서 목표가를 37,1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랬냐면 이렇게 보시면 직전 고점 부근에 대한 매물대가 만만치 않게 형성이 되어 있죠. 또한 옆으로 기었던 개걸음 장세의 주가 위치가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일단 끌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양 너무 이쁘다라는 생각이 좀 들겠고요. 추가적으로 가져가 보는데 단 이 부분은 목표가 37,100원을 장중에 도달할 경우에 이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좀 살펴보자라고 제 포트는 나머지 다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또 우리 꽉 차 있고 고수익 또 IT 저하고 또 전혀 다른 업종을 좀 가지고 계신 포트인데요. 손쌤의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지난주죠. 지난주에 목표가 도달했던 삼성전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뭐 많은 이슈가 나왔죠. 전장부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향후 실적이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71,000원을 돌파를 했고요. 오늘 76,6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 상향해야겠죠. 82,000원대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제가 종목 AS를 해드렸던 삼양홀딩스입니다. 박스권 하단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전력이 그대로 좀 유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165,000원, 166,0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반기 실적 괜찮습니다. 내년 실적 계속 괜찮아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박스권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165,000원, 6,000원을 돌파를 하고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165,000원, 6,000원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양봉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제가 지난주에 들고 있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월요일 날 음봉이 형성되면서 바닥을 좀 다졌고요. 그 다음부터 화요일부터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오늘 고점이 저항으로 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달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들고 가셔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더 빠른 종목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교체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언급을 해드릴 종목은 덕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전에 그 주쌤이 한번 또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이제 새로운 타이밍이 다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스포츠 용품에 들어가는 신제품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소재 얘기인데요. 오늘 최근에 부산 지역에 신발 공장을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한국으로 넘어오는 모습입니다. 가격 대비 우리가 좀 불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데요. 거기에는 신소재로
신소재의 제품이 적용이 되게 되면서요. 올해 매출이 벌써 5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시장 매출이 신발 시장 매출이 200조를 뛰어넘는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신소재에 적용된 신발 시장의 향후 성장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과거고요. 지금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으로는 역시 화장품 사업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이런 화장품 종류가 또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덕성 같은 경우 조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아실 겁니다. 에어 쿠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덕성이 만드는 폼시트의 경우는 그 에어 쿠션 안에 화장솜이라고 해야 될까요? 찍어 바르는 차단제가 포함되어 있는 스펀지가 있는데 그 제품이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올해 실적이 아닙니다. 내년의 실적을 좀 더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올해 주당 순이익이 한 94원 정도 됩니다. 94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주당 순이익이 589원이에요. 한 600%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한 번 더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자면요. 피보나치를 좀 잘 그려보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5,500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받게 되면 보통 38, 50, 62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전에 저항과 지지가 공존했던 50%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는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길 시가 정도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탈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62%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갖고요. 이탈가 타이트하게 갑니다. 8,800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는요, 13,000원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500원 단기적인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덕성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성이 언제 이 가격까지 내려와 있네요. 지금이 딱 살 타이밍이죠? 네, 일단 피보나치도 맞겠고요. 지난 7월 15일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9월 달에 받을 때도 대략 되돌림 파동이 41%, 2% 정도였었거든요. 언제 팔 거예요? 이거는 중장기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신고점 돌파해야 되거든요. 네. 정상적으로 보면. 이제 나까지 사면 마지막 다 사는 건가요?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 가격이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저도 이제 이익 실현하고 좀 보지 않았던 시점인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죠.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중에서 LG생활건강과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자체가 이 에어쿠션 특허권 분쟁을 좀 마무리했죠. 그렇죠. 그분에 혹시 그러면 덕성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아모레퍼시픽 위주로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해외 쪽에서도 지금 물품이 계속적으로 체결이 되면서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반기에는 매출이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잊어버렸던 종목 손쌤 덕분에 다시 제 잃어버린 막내 아들을 찾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도 내일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겠고. 첫째 아들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 결혼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포트에 셀럽레드가 또 있고 랩진 오미스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쌤의 포트폴리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포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존의 타이거 원선물, 로지시스, 타이거 헬스케어, 서울반도체 이렇게 네 종목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타이거 헬스케어는 최근에 바이오 섹터들이 상당히 잘 가게 되면서 우상향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타이거 원선물, 로지시스, 서울반도체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한 종목만 좀 점검을 좀 할게요. 서울반도체만 일단 좀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가지게 되면서 매수에 좀 참여를 했는데 최근에 조금은 수급적인 부분이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4,000원에서 계속 우상향을 할 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게 되면서 우상향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이 매수가 주춤하게 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우상향이 좀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11월 달 들어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폭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가파르게
외국인 보유율이 3%에서 10%까지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공백으로 서 조금 쉬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어떤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화면에 보이는 이 하늘색 선이 아시다시피 241선입니다. 241선은 말 그 장기 추세고요. 그리고 어떤 장기 성장성을 대변하는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 이평선 올라탔다는 것은 일단 어쨌든 약세에서 이제는 강세 쪽으로, 그러니까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요 갭 부분이 18,500원 이상만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단계 또 2차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 일단은 Y캅이 3분기도 상당히 큰 작용을 했는데 이 Y캅 부분이 TV에서 어쨌든 조명적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최근에 만드신 제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북미 쪽이라든지 그리고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포트 중에 서울 반도체만 일단 점검을 좀 마무리를 하고 지난주 한 주 쉬었는데 오늘 이번 주에 새 종목을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NC소프트라는 종목인데요. 예전에 제가 코스닥이 가면은 바이오, 모바일 게임, IT 부품 쪽이 좀 가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바이오 쪽은 일단 타이거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편입하기 좀 그렇고요. 그래서 게임 쪽에 일단은 NC소프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김택진 왕의 기한이 될지 거지왕의 기한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김택진 대표가 어쨌든 온라인 PC, 온라인 게임 쪽에 상당히 선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리니지를 통해서 모바일 게임 쪽으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제 능력치가 충분히 발휘가 된다라면 모바일 게임 쪽에서 충분히 성과가 발생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이 뭐 잘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2013년에 2,000억 원, 그리고 작년에 2,700억 원, 그리고 올해 2,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예전에 실적 어떤 부분들이 2010년이죠. 38만 원까지 올라갈 때 조금 주가가 너무 고평가가 됐던 부분들에 대한 소화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래쪽으로 봤을 때 13만 8천 원, 그리고 위쪽으로 봤을 때 26만 원 부분의 어떤 박스권 주봉상입니다. 박스권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돌아왔을 때 최근에 눌림목이 진행이 됐었는데 전일 기준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고 오늘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 21만 8,500원 이 부분에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를 비중 10%로 해서 편입을 하고요. 목표가는 23만 5천 원, 손절가는 20만 5천 원에 설정을 하고 이후에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쌤의 포트폴리오도 5종목이 꽉 차게 됩니다. 서울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신기적으로 NC소프트가 신규 편입이 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좀 세워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 상향이 셀룸에드에 나왔다라는 점 때문에 5,700원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쌤의 포트에서도 역시 삼성전기 목표가를 82,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매도하고 덕성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네, 정쌤의 포트폴리오에서 NC소프트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정쌤, 손쌤, 네, 고생하셨고요. 어려운 장이 요즘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알차게 화이팅 외치시면서 잘 전략 세우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또다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